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11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머님, 아버님들, 지금 TV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이 좀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막판에 좀 약간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시장 지수가 상승해도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시장 지수가 약보합인데도 하락 종목이 많지 않고 상승 종목이 더 많다는 건 이거는 향후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이고 그만큼 투심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네. 투심이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A 테마 쪽으로 물렸다가 그다음에 B 테마로 가고 그다음에 또 B 테마에서 또 C 테마로 가고 그다음에 D 테마까지 가면서 자꾸 수급들이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투심이 또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동안은 특정 우량주들만 상승했다고 하면 오늘 뭐가 상승하고 있다? 그래도 오늘은 뭐 원전 관련주라든지 이 중소형주하고 얘기해야지. 중소형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쪽으로 투심이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중소형주가 투심이 개선이 되면 그만큼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주도 상승하고 뭐 유리 기판도 상승하고 막 여러 가지 반도체 장비주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네. 수급이 그렇게 끊기고 있어요. 수급이 끊기고 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제처럼 2차 전지가 전체적인 반등이 나와야 합니다. 어제는 뭐 2차 전지 반등이 나와줬는데 어제 시장이 사실은 약간 좀 새로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 네. SK 하이닉스로 다 쏠려갔던 이 수급들이 장 후반 들어서 이 삼성전자로도 나눠가고 2차 전지 쪽으로도 나눠가면서 시장 흐름이 더 살아나고 더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일단 반도체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어제 이제 저희는 뭐 지난주부터도 쭉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SK하이닉스가 돼지저금통처럼 모든 시장의 수급을 다 혼자서 빨아들이고 있다. 이 부분이 약간 이 돼지저금통 배를 갈라가지고 배를 갈라놔야 돼요. 네, SK 하이닉스의 배를 갈라놔야 그 수급들이 나옵니다. 네, 그 지금, 얘기를 일주일 동안 내내 했었는데 어제 딱 장 막판에 그런 흐름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빨리 전문가님의 어제 네. 제가 방송할 때 어제 네. 12시 방송이었죠? 네. 12시 방송 때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2차 전지가 이렇게 상승하네요? 뭐 하는 식인 거예요? 네. 전문가 맞아요? 저한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뭐 한 3시쯤 돼가지고 2차 전지가 오르더라고요. 3시간이 2시지만 뭐 2시 지났어요. 그래요. 뭐 근데 오늘은 사실 오늘은 또 2차 전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뭐야. 잠깐 반짝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하이닉스 쪽이 지금 저금통을 깨끗하게 보여야 돼요. 다이어트를 시켜야 다이어트를 시켜야 돼요. 자, 피디님, SK 하이닉스 차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너무 비만 정도로 수급이 다 몰렸어요. 비만이다. 비만이에요. 솔직히 엔비디아의 수혜주는 SK 하이닉스밖에 없죠. 그리고 특정 우량주로 4분기하고 다르게 SK 하이닉스 쪽으로만 네. 수급이 다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왔었는데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를 계속 견인을 시켰던 겁니다.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개인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올린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올렸었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이 사고 있구나. 나도 매수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한 것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점점 몸집이 커졌던 거예요. 네. 몸집이 커지니까 저처럼 삐쩍 말랐던 미리아처럼 됐다가 SK 하이닉스가 살쪄가지고 살이 이제 19만 원대에서 14만 원대에서 20만 원까지 한 몇 킬로 찐 거야? 한 12kg 정도 찐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전문가님 그 뱃살만 찐다고 고민하시잖아요. 네네네. 전문가님 뱃살만 찌듯이 SK 네. 하이닉스만 이렇게 살이 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SK 하이닉스가 저금통이 깨져야 돼요. 네. 배를 갈라놔야 돼요. 네. SK 하이닉스 저금통을. 그래야 여기서 수급이 나와서 그 수급이 전체적으로 분산이 돼야 하는 거지. 네. 분산이 되면은 일봉, 주봉, 월봉 다 붕괴돼 버린 우리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레드는 왜 이렇게 2차 전지를 좋아하느냐 얘기하는데 네.
누가 보면 2차 전지 되게 병적으로 좋아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이 기자회견일 수도 있는데 기자들 한 명도 없구나. 일단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하이닉스 하나만으로 주가를 올릴 수는 없어요. 어제처럼 과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반도체주들이 같이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롬 이 두 개가 움직여주면은 코스피 쪽에 있는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같이 움직여주고 코스닥이 코스피를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이 뭐가 제일 많이 몰려 있습니까? 2차 전지주들이 제일 많죠. 그렇지.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이 투심이 사야 우량주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우량주만 산다고 해서 중소형주들이 같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하고 에코프 멱살을 딱 잡고 이렇게 끄 올려야 네. 저쪽 한 대 쪽에 있는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멱살을 잡고 꼭 올리고 전체적으로 어제처럼 2차 전지주들이 다 상승이 나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베르 저금통은 베르 갈라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차트를 보시면 전문가님 이게 어떤 종목의 차트인 것 같으세요? 아, 이 종목이요? 네. 87,700원이니까. 좀 어려운 질문인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맞춰보세요. 네. 우리 지금 윤지웅 아나운서님이 지금 이 차트 가지고 우리한테 네. 한번 맞춰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과연 무엇일까요? 음. 87,700원인데.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전문가님이 지금 화면 안 보일 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무슨 종목이냐고. 이 모양으로. 이 종목 금양의 차트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종목들이요. 검색해 보시면 모든 종목들이 차트가 다 똑같은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가격으로 힌트를 드렸을 때 이 종목은 금양이라는 종목이었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제 일제히 3시 넘어서 이렇게 고점을 딱 찍었거든요. 뭐 이렇게 파란불 켜서 시작했던 하락 출발했던 종목들도 뭐 그러니까요.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는데 뭐 이런 흐름들은 사실은 좀 신기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자, 현상이? 여러분들 지금부터 네. 이제 우리 PD님이 좀 고생하실 텐데 네.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PD님 네. 에코프로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코프로. 자, 일봉으로 오늘하고 어제 거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갈게요. 뿅. 뿅. 자, 어제 에코프로 마이너스 몇 %까지 빠졌습니까? 한 1% 정도까지 어제 빠졌습니다. 1%까지 빠졌다가 장 막판에 말아 올라가면서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어제요, 전문가님. 네네. 그 3.4%까지 빠졌었어요. 근데 네네네. 종가가 네. 4%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렇죠. 와우.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가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네.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네. 이 빠지는 이유는 잠시 후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일단은 우리가 바탕에 있는 그림은 그거합니다. 그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에코프로가 어제 3%에서 3.70인가? 종가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말아 올리는 모습 보여줬죠. 네. 자, 그 다음에는 피디님 에코프로 BM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 BM도 어제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도 와. 시가에는 떨어지다가 네. 종가에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즉 에코프하고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움직여주니까 네. 이번에는 코스피 쪽에 있는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 SDI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어떻게 됐죠? 삼성 SDI도 어제 시가 떨어지다가 종가 때 계속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 자, 그리고 이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어제 어떻게 됐죠? 시가에 부합하다가 막판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즉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열쇠를 넣어주고요. 그 열쇠를 넣어줘서 거기서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상승된 거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윤지우 아나운서님이 2차 전지 대표주 갖고 왔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한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두 놈이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코스피 쪽으로는 이 두 놈이 또 움직여주겠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번에는 우리가 NN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NNF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원수님. 네. 내가 NNF 엄청 많이 와이프 다음으로 사용한 거 아시죠? 그럼요. 와이프 다음으로 사용했고요. 와. 그리고 저희 아들이 제가 NNF로 공략할 때가 그때가 아기가 29개월 때였어요. 오. 처음에 맞던 게 내가 하도 집에서 NNF 계속 얘기하니까 NNF 이렇게 외치더라고 아기가 이제 말을 배우는 시점에서 네. 그래서 NNF 눈에 띄게 우리 아기가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역시 NNF에 대해서 기억이 많아요. 오. NNF 역시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5% 이상 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5% 넘게 상승하면서 네, 마감했습니다. 막 올리다가 올라간 거예요. 네. 즉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다 비슷하게 보여줬지만은 네. 이게 투심이 우량주 쪽에서 개선을 시켜주고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투심이 개선이 됐던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는 중소형주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 자, 미운 이거 욕하는 거 아닙니다. 동화책 얘기하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 네. TCCT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TCCT도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오. 어제 마이너스 4%까지 빠져서 저는 이민갈 준비했었습니다. 이민갈 준비했다가 네. 또 다시 올리면서 어제 상승은 마감이 됐죠. 2.6% 네.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TCCT 다음으로 또 포스코 DS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DS 같은 경우도 어제 떨어졌다가 종가 때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포스코 엠텍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엠텍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코 엠텍도 어제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왜 다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다 똑같죠. 네. 제가 왜 보여드렸겠습니까, 여러분들? 매번 주식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 종목이 제가 몇 달 전에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이 몇십 %짜리 올라갈 종목이에요. 저만의 똥배 기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뭐 이 종목들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걸 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단장 저번에 이한 대통령이 미국산 헬기 타고 가다가 별세했죠. 어떻게 갖고 그렇습니다. HAB 사태가 지금 올라간다고 해도 저는 HAB 사태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올라가도 쳐다보지 마시라. 보지도 않습니다. 네네. 반등해도 저는 안 봅니다. 네. 어차피 임상실패한 종목인데 네. 떨어져서 반반 매수세인데 그 다음에 또 기대감이 필요한데 그 기대감을 어떻게 이어갈 거야? 이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걸 다시 새로운 기대감을 넣어줘야 HAB가 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이걸 공략할 만한데 네. 근데 HAB가 반반 매수세요밖에 안 올라가면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냥 천하제의 단타들밖에 안 열린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주의 지금 현재 상승 모멘텀 그다음에 차트 형식이 다 똑같잖아요. 즉 반도체 하이니스가 상승한다고 해서 한미 반도체가 오늘도 상승 중이지만은 계속 몇 번 상승했던 게 아닙니다. 반도체주도 계속 조정이 됐던 거고요. 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차트 현식으로 다 똑같았죠, 아나운서님? 네. 다 똑같다면 뭐야? 전체적으로 다 상승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고 어제 2차 전지가 투심을 개선시켰고 오늘 시장이 어수선하다, 오늘 시장이 거래량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앞으로 시장은 반등의 타임을 가질 겁니다. 그거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어제도 저희가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삼성전자 주가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말씀 바로 어제 드렸었는데 실제로 어제 삼성전자 장 막판에 힘을 써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저희가 어제 방송 화면을 캡처해서 가져와 봤고 그리고 시장에 또 어제 막판 반등을 주도했던 섹터 바로 2차 전지주들이 주인공이었죠.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는 굉장히 몇 달 전부터 해왔습니다만 어제 정말 그래도 기분 좋게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어제 특히나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도요. 네네. 포스코 퓨처엠이 네네. 8%가 넘게 상승을 마감을 했어요. 포스코 퓨처엠의 어떤 특별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사실 어제 제가 이제 솔직히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네. 우리 사랑하고 이쁘고 후원해주고 정말 저만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내가 포스코 DS하고 포스코 M텍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네. 사실 포스코 퓨처엠 때문에 네. 말씀을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 왜냐면은 네. 포스코 퓨처엠이 네. 우리나라에서 양극재 쪽으로는 기술력은 되게 좋아요. 오, 기술력은 그래요? 되게 좋은데 포스코 퓨처엠이 이 리튬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상승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단장 양극재를 끌어갈 수 있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에코프로비엠도 아니고 NNF하고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이게 포스코 그룹이 포스코 그룹만의 가짜 성격이 있어요. 네. 포스코 퓨처엠은 약간 2차 전지의 우량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스코 네. 그룹 내에서.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위주로 움직이면은 포스코 DS하고 그다음에 포스코 엠텍이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엠텍이 포스코 그룹 내에서 리튬 쪽으로는 대장주입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튬 쪽으로 인해서 포스코 엠텍이 갭상승이 된다면은 원래는 리튬주로는 하이드로 리튬, 그다음에 리튬 포스가 대장주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 리튬주 하면은 하이드로 리튬이다, 리튬 포스다, 금양이다, 강원 에너지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많을 텐데 네. 시장은 맨날 바뀝니다. 시대가 변화가 있는 것처럼 시대도 맨날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서 따라가지고 지금 여기서 하이드로 리튬하고 리튬 포스가 대전주일 것 같죠. 네. 시장은 맨날 리튬이 어디 쪽으로 축출이 되고 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시세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대장주가 잡혀요. 이제까지 하이드로 리튬하고 그다음에 리튬 포스가 대장주로 자리 잡았다고 하면은 네. 저는 이 리튬 쪽은 포스코 엠텍으로 잡고 오.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섹터별로 세분화해서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리튬 관련주 중에서 지금 전문가님이 전문가님이 유망하게 봤던 게 기존에는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어스였다면 앞으로는 포스코 엠텍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최근에 광무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이 종목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포스코 광무 같은 경우는 네. 금처속, 희소석, 금처 종목이죠. 와우. 사실 기술적 반등 그 타이밍만 놓이지 않았으면 광무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네.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포스코 엠텍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거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DS는 설명 생략할게요. 포스코 엠텍만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니까.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디님 그 보시면 최근에 장대 양봉 나온 적이 있죠. 어제. 자, 이 자리가 계속 지켜주고 있어요. 오. 일자 현식을. 네.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네. 계속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우. 지금 현재 기관들이 많이 수급들을 뺏어오는 거지 전체적으로 시장의 기관들이 수급을 뺏어오는 거지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지켜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이제 포스코 엠텍이 상승할 만한 좀 끌리는 이 끌리는 그 뭐라고 하죠? 뭐죠? 필이라고 하나? 필. 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네. 매우 당기고 포스코 네. 엠텍이 상승할 수가 있죠. 네. 포스코 엠텍은 계속 대기 중인 거예요. 상승되기 전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외국인들, 그다음에 외국인들하고 개인, 기관들 중에서 최근에 기관들이 많이 샀네. 내가 본 거는 포스코 데임스였구나. 죄송합니다. 기관인데 지금 기관이 계속 사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외국인들은 샀다가 빼고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올리면은 그냥 따라오는 거니까 뭐 개인 투자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서 지금 현재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계속 끌어올리고 기관들이 사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6월달 공매도 연장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연장이 되지 않을까요? 연장이요? 그렇죠. 연장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달 전만 해도 이 금융 쪽에서 사고가 많이 났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개선되기 전까지는 공매도 재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계속 연장 제한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2차적으로 다시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11월 5일부터 작년 12월 5일 때처럼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지난해 12월 5일이 어떤 날이었냐면요.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이었나요? 일제히 상한가를 가고 2차 전지주들이 정말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3% 넘게 급등했던 날이었습니다.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 했더니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겠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이렇게 2차 전지주들이 모든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하루였는데 그때와 같은 이슈가 지금 한 번 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다음 달이죠. 6월 달까지 연장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6월 달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만약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더 연장이 된다면 한 번 더 2차 전지주들 슈팅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대장이 바로
LNF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을 전문가님이 어제는 언급을 해주셨어요. 지금도 이 두 종목을 좀 유망하게 보실까요? 네, 지금도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그렇습니다. 강원 에너지도 종목을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뭐 지금은 이제부터는 2차 전지가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어제처럼 2차 전지 섹터들이 다 상승이 돼야 돼요. 네. 그래야 어제 같은 경우가 나온 거고. 그런데 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죠? 에코프로가 네. 오늘 떨어지고 있고 에코프로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단순히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 어제 상승했으니까 차익이구나. 아 그럼 그렇지 2차 전지 그냥 한번 방귀 끼다가 빠졌구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오늘 2차 전지 빠지는 게 저는 더더욱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좋죠? 제 종목도 2차 전지 종목이지만 네. 빠져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야 또 뭐 너 다른 TV 패널 전문가처럼 몇 년 후에 2차 전지 우량주 몇 년 후에 갈 수 있는 거 2차 전지밖에 없다. 이런 거 너 한리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김치국을 두 사발 드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네. 오늘 왜 기회이고 에코프로가 빠지고 에코프로이 빠져가지고 어제처럼 2차 전지 상승이 왜 안 나오는지 그 이유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궁금해요.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외국 4% 빠지고 어우, 있습니다. 네네. 4%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어제 상승분에 대한 차익이 빠졌다는 것보다 오늘 하나증권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분기에 적자가 나올 수가 있다. 3분기 적자. 근데 어제 에코프로비엠이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올렸잖아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오전 장 전에 9시 전에 하이투자증권에서 에코프로비엠이 3분기 적자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아니 솔직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2차 전지 3분기까지 적자가 안 나올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타이밍이 좀 이상해요. 6월달에 공매도를 연장하느냐, 공매도 연장 안 하느냐. 그러면 기존의 공매도 금지 전에 가지고 있던 공매도 세력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수익을 챙겨주는 것밖에 안 돼요. 어차피 굳이 3분기에 실적 안 좋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상황에서 하나투자증권이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다. 근데 반대적으로 내가 그 부분에서 반박을 할 수 있는 게 네. 2분기 때, 1분기 때는 어느 정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가이던스 향해서 1분기 때 안 좋았으니까 2분기 때는 더 좋게 나올 것이다. 리트값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다 상승했단 말이에요. 다 상승했는데 굳이 지금 오늘 같은 날 왜 다 된 밥에 제육뿐이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매도 증권은 얘기한다고 해도 또 하필이면 더 의문점인 게 다음 달에 공매도 시점이야. 공매도 시점인데 굳이 오늘 같은 날에서 왜 하이투자증권은 왜 그랬을까요? 그 부분은 그쪽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하이투자증권에 따라서 차익이 나왔을 뿐, 네. 차익이 나왔을 뿐 2차 전지주는 지속적으로 더 상승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 에코프로에 대해서 뭐 앞으로 좀 매수 의견을 매도로 바꾸겠다. 그리고 그 목표가도 낮추겠다라는 이 리포트가 나오면서 뭐 이런 좀 악영향을 받는 것 같고 아무래도 뭐 1분기에도 그랬지만 2분기에도 실적은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님은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 어제 장 막판에 끌어올린 데 반해서 오늘 장에는 또 상승분을 내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상승으로 메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전문가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까지 미국 시장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네. 미국 시장을 따라서 움직이고 미국의 내수 경제에 따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런데 유럽 연합, 유로화스는 네. 유럽 연합에서는 네. 다음 달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나요? 네, 다음 달부터 금리 인하를 영국이 시작해요. 먼저 시작을 할까요? 영국이 시작하고 그다음에 독일에서도 시작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즉 뭐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미국에서 땡겨올 수가 없다고 하면은 유럽 연합 은행에서 땡겨오면 돼요. 금리 인하는. 그리고 그 금리 인하 땡겨오면은 유럽 연합에서 전기 자동차가 많이 판매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주가는 또 맨날 똑같은 울거먹는 이슈로 기대감이 또 상승될 수가 있다. 네. 그 기대감에 또 움직일 수가 밖에 없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미국 금리
어쩌고 저쩌고 지수가 상승하면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지수가 떨어지면 금리 정책이 어쩌고 저쩌고 맨날 늘 똑같은 울고만한 이슈야. 근데 미국 시장은 지금 엔비디아 자체가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가 떨어진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떨어진 명분이 필요하면 금리 정책에 대해서 매파적으로 나와가지고 꺾일 수밖에 없는 거고 다행히 다음 달부터는 유럽연합에서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2차 전지주는 당연히 반등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할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빠르면 다음 달부터 유로존 그리고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를 좀 시행하지 않을까라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당장 금리 인하하지 않더라도 이런 유럽 국가들의 금리 인하 기조에 맞춰서 우리 시장 더 좋아지고 또 그것을 이끌 수 있는 것이 바로 2차 전지주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도 짧게 한번 하고 넘어가 보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어제 이렇게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만 오늘 장에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 네. 오늘도 하락 출발해서 상승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네, 오늘도 상승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죠. 네네. 삼성 나 어제 되게 웃겼던 게 네. 이상한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삼성전자가 막판에 올라가니까 네. 삼성전자가 막판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얘기 나오는 게 무슨 콜 옵션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어제 시장에서는 그냥 하이닉스가 빠지니까 2차 전지하고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들이 다 형성이 된 거하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향후 반등할 타이밍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요. 향후 반등할 타이밍이 계속 있고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또 빠지면 삼성전자가 호재가 없더라도 삼성전자 쪽으로도 네. 계속 상승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현재 지금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엔비디아가 어쩌고 저쩌고 사실 어제 미증시가 휴장이 됐었어요. 맞아요. 미증시가 휴장됐는데도 오늘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즉 엔비디아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게 아닌 수급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수급이 형성돼서 올라가는 거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2,700 밑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네. 코스피가 2,700 중반대에서 잘 버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좀 쭉쭉 올라줬으면 좋을 텐데요. SK하이닉스가 오른 것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너무나도 주가가 부진해 왔습니다. 이렇게나 레벨이 차이가 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도 조금 더 웃을 날이 많이 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반도체 섹터 중에 제가 크게 딱 두 가지로 정리해서 전문가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은 유리기판 관련해서 KC의 유리기판 계열사인 앱솔릭스가 SKC입니다. 네. 앱솔릭스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한 가지는 더 저희가 사실 중국 반도체 계속 관련주에 얘기했었죠. 과거에 굉장히 좋아했던 그리고 실제로 미래산업과 피델릭스 저희가 여러분들께 수익 안겨드렸던 종목인데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매수세가 살아난 이유가 바로 중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상 최대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고 64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이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던 중국의 이 2차 전지 아니죠 반도체 기업인데 맞나요? YMTC? 네. YMTC 맞습니다. 네. YMTC 수혜주는 여기서는 미래산업입니다. 오, 저희가 이 미래산업 공략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피델리스는 SMIC. SMIC군요. 네, 그렇습니다. SMIC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된 우리 기업들이 또 있는데 중국의 YMTC가 이번에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는 HBM을 우리도 만들겠다. 그렇죠. 이미 만든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네. 이렇게 나서면서 관련주들이 이렇게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저는 피델리스가 지속 쪽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델릭스. 네, 왜냐면 피델리스 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상한가를 가려고 하다가 어우. 중간에 막혔어요. 그렇죠? 네. 어제 중간에 막혔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조정되고 있지만은 피델리스는 지속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피델리스는 오늘 계속 단타가 열렸거든요. 단타 대회가. 네, 오늘 전초반만 2% 정도 올라갔다가 네. 개인들이 올릴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여기서 중국이 60조 원인데 60조 원인데 반도체 국유로 인해 가지고 올라갔던 건데 피델리스는 한 번 어제 상승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네. 짧게 방망이 치는 마냥
이대호처럼 홈런은 못 치지만은 와우. 이종우처럼 안타 치는 방식으로만 짧게 정리해가지고 나오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심하긴 하지만은 네. 피델리스가 지금 현재 10,000원 밑에 주가이고 그리고 피델리스만큼 지금 사람들이 분위기를 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델리스는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이 종목을 공략하시는 분은 짧게 홈런도 아닌 이종우처럼 안타 치는 방식으로만 수익을 챙기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이슈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거는 피델릭스라는 종목 어제 상한가 터치까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일단 한번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이 그 뒤에도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피델릭스를 가장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그리고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길게 가져가실 게 아니라 좀 자신 있으신 분들 방망이 짧게 잡고 안타 정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슈를 통해서 보면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늘린다고 하고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YMTC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HBM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우리 기업 중에 YMTC와 직접적으로 또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은 미래산업이라는 기업이잖아요, 전문가님. 네. 어제 주가 반응을 보였던 건 피델릭스였지만 이 미래산업이라는 기업이 바로 YMTC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 종목의 흐름은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미래산업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 줄 것입니다. 오. 우리 우리 방송 보시는 흠냥님 보고 계신가? 흠냥? 흠냥님 보고 계시죠? 이거 닉네임이 보유하고 흠냥이에요. 계신가 봐요? 예, 근데 예전에 우리가 미래산업을 공략했을 때 이분은 정리하지 못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요? 정리하지 못하고 나오셨는데 네네. 흠냥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 올라갈 겁니다. 어떤 분이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지 뭐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우리 전문가님, 흠냥님. 미래산업 보유하고 계신데 걱정하지 마시라. 이 종목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2차 전지주 방금 얘기했었고요. 또 있어요. 일단은 전문가님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전문가님이 그래요? 30분 안에 끝내달라고 하셨는데 좀 힘들 것 우리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나보다 운전하는 걸 더 좋아하니까 힘들 뭐 것 가봅시다. 같아요. 자, 일단 금요일에 미국의 PC 지수만 잘 나오면 연준에서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데 이 지표만 잘 나오면 자, 만사형통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님? 만상연통보다 운수대통을 합시다. 그래요. 오, 너무 좋은 이 말씀인데요. 시장이 완전히 매번 바뀌기 때문에 네. 만선대보다 운순대통. 나는 솔직히 시장이 떨어지지 않기만 하고 횡보만 해줘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이 PC가 CPI하고 좀 비슷합니다. CPI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최근에 CPI가 둔화로 나왔습니다. 역대 네. 최저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PC도 저는 둔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PC가 근데 하필이면 금요일 날 여기 나오고 나서 우리는 저번에는 부처님이 오시질 않나. 저희는 이제 토요일이에요. 이번에는 토요일이고. 참. 뭐 월요일장에 반영이 되지 네, 않을까요? 월요일장에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금리 정책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쩌고 요쩌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항상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천적 요소로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PC도 어느 정도 둔화가 될 것이니 다시 한번 금리 정책과 함께 올라갈 증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도 유럽연합도 다음 달부터는 금리 인하 시작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PC 지수만 잘 나오면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그리고 유럽 국가들에서도 금리 인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 더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주인데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장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전문가님 그거 아시나요? 어떤 그 거요? 전문가님이 지지난주인가 금요일에 네네. 이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에 못 나오셨어요. 네네네. 제가 그때 혼자 방송을 했는데 네. 제가 그때 공략했던 게 바로 이 한전 산업이거든요. 네네네. 한전 산업 지금 얼마나 수익률이 좋은지 아세요? 정말 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나 오늘 사직서 내야겠네요. 오늘 사직서 내야겠네요. 우리 윤지연 아나운서가 제일 최고네요. 나 이제부터 저 방송 안 나옵니다. 우리 윤지연 아나운서 방송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농담이고요. 전문가님이 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좋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저도 이게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올라가봤자 어느 정도 차익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역시 우리 윤지연 아나운서가 정말 제일 최고입니다. 진짜. 그럼 왜 인정하세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반박하셔야죠. 내 종목은 떨어지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운전하면서 종목이 올라갔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네. 최근에 한전 기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한전 산업이고. 한전 산업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한전 산업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 한전 산업이 사실 계속 AI 쪽으로 이 수급이 부족하다, 전력 쪽으로 부족하다 네.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다가 또 원전 AI도 수급이 부족하다. AI 수급이 계속 부족하니까 전선주, 원전주, 신재생에너지 이 세 가지 모멘텀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원전은 계속 수주해야 하는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AI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이 원전하고 AI 수요까지 복합 테마로 인해 가지고 계속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전에 관련된 이야기 드렸고 사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좀 많아요, 전문가님. 전문가님이 지금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 끝내가는데 한번 보시면서 뭐 좀 할 만한 이야기 있으면 짧게 하고 저희 우리 또 토론으로 한번 넘어가 그래요. 보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건 오. 준비 잘 해오셨네. 네네. 4월 구착기 판매기 증가. 오. 중국은 이 건설 기계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네. 건설 기계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재건주들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건설 기계 관련주 되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뭐 오. 이분이나 원희룡 그다음에 전 장관. 우크라이나나 네. 사실 솔직히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네. 금리 인하에서 제일 최고 수혜주가 재건주예요. 어. 2차 전지주도 하지만 왜냐면은 금리 인하가 조금씩 되면 부동산 수요가 또 공급이 되겠죠. 부동산 수요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건설들이 또 집을 다 짓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무적으로 기대감이 좋겠다 해가지고 건설 기계주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시장에서 동일 고무벨트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동일 고무벨트가 상승하는 중이고 도화 엔지니어님도 상승하고 있고요. 윌리엄스. 근데 윗꼬리가 어머 저 그래요? 뭐야? 뭐예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윗꼬리가 뭐 이 망치가 두 개가 있네요. 무슨 뭐 지방흡입 수술했나? 왜 그러지? 그 정도로 지금 이탈이 됐어요. 아이고 더 빠지고 있네. 이거 안 큰일 났네. 되겠네요, 이거. 그러니까 왜 저건 좀 왜 갖고 왔습니까? 방금까지 좋다고 하셨잖아요. 오늘까지 좋다고 전문가님. 했는데 찾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쨌든 지금 재건주는 네. 계속 지속적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H현대건설기계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현대그룹 자체가 건설 쪽으로는 1순위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보다 현대건설기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HD자 들어가면 다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는 HD 현대건설기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 전문가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 잘 왔습니다. 아주 제가 급할 또- 때 갖고 오셨네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니켈 니케이 관련. 공급이 부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약 3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양이 많아지고 있다.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그렇죠.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철강하고 니켈로 같이 혼합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스테인리스하는 겁니다. 스테인리스하고 이제 우리 숟가락 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쓰는 숟가락. 네. 그거 이제 스테인리스 금속이라고 해요. 네. 그 스테인리스 금속을 니켈 금강판으로 만드는 회사가 TCC 스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승전 TCC 스틸. 네. TCC 스틸인데 네. 이 TCC 스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니켈 간격도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 스테인리스 숟가락에도 필요한 이 숟가락 수적에도 필요한 은자를 공급하고 있는 숟가락 회사다. 관련주. 숟가락 관련주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숟가락으로 인해서 니켈 금강판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이 하나 투자 때문에, 유진 투자인가 뭐 하나 투자 때문에 해코 프로비엠이 빠지니까 TCC도 빠지고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멈추고 다시 가면 됩니다. 좋습니다. 엄청 많이 준비하셨네. 자, 갤럭시님도 괜찮아요. 그래요? 갤럭시님도 괜찮아요. 종목이 딱 두 개거든요. 인터플러스, 네. 인터플러스 종목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절대 반지라고 합니다. 절대 반자고요. 저 갤럭시링이었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요즘 연애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 왜요? 옛날에 우리 때는 커플링을 꼈거든. 종로 네네. 쪽에 가가지고. 근데 요즘은 여자친구가 오빠 나 갤럭시링 사줘 막 그런답니다. 그게 커플 오빠 많이 한대 하면서 그래요? 거기에다가 뭐 네. 이게 꾸미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주 참 좋을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이 때는 바뀌었어요. 우리 때는 14K, 17K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자. 14K, 17K보다 더 좋은 갤럭시링 그러니까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해요. 우리 종로 기금속 사장님도 큰일 난대. 이 개어시는 나온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 그리고 네. 데일 뭔지 아시죠? 네. 우리 회사의 컴퓨터가 제일 모니터가 많은 게 데이입니다. 데이. 그래요? 데이예요. 이 데이 예전에 여러분들
88년에서 89년 2000년도에 데이라는 회사가 버브닷컴이라는 그게 있었어요. 버브닷컴의 최대 수혜주가 데이였습니다. 근데 그 데이 지금 엔비디아처럼 계속 올라갔다가 뭐 엔비디아가 그렇게 떠진다는 건 아니지만 데이 버브닷컴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많이 떠졌던 게 데이였어요. 그리고 이 데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시작합니다. 갑자기 급등을 이렇게 했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30일날 실적 발표니까 29일쯤이나 30일쯤에 프리마켓으로 데이 상승하면은 그 다음 종목이 이삭 엔지니어링입니다. 오, 좋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자유주행 같은 경우는 야니스가 대장주로 상승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하고 협력 관계로 자유주행 쪽으로 협력한다는 하에 여기에 따라서 야니스가 갭상승이 나오고 있고 테슬라도 추가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7월 26일에 막 파리 올림픽에서 이제 드론 첫 사업 운행을 하는데 여기서는 안전하게 에너지 넥스원. 이게 방산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리고 롯데월드 다 되어 있잖아요. 롯데월드요? 네, 에너지 넥스원이 무슨 말이죠? 빌렸잖아요. 아, 그래요? 직원도 그거 다 빌려가지고. 롯데월드 이렇게 통째로 빌려가지고 직원들 저기 놀았죠. 네, 아주 부럽습니다. 우리 회사는 뭐 하는지. 저 경기도 어디라도 가가지고 좀 해주지. 우리 회사는 뭐 하는지 참. 자, 에너지 넥스원은 아예 빠지지도 않아요. 고압 현식이에요. 그러네요. 계속 우선의 현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론 관련주는 제일 최고 수혜주는 이 에너지 넥스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하도록 할게요. 네. 사실 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내일도 있으니까요. 내일 여쭤볼게요. 그래요. 전문가님이 저랑 이렇게 난상 토론을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잠시만 채널 고정하시고 기다려주시면요. 저희가 자리 옮겨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 전문가님께 한마디 해주고 싶으셨던 부분들 제가 대신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하시고요. 1분만 기다려주세요. 네, 수익론 방송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방송이 8분밖에 남지 않아서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방송 시간 너무 짧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픈데 못 전해드렸던 더 많은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QR코드 켜서 아니죠. 카메라 켜서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와 더 많은 정보들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전문가님 저 또 뭐 한번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40분 다 뺏어만 거는 지금 자,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나운서님, 네네. 내가 생각할 때는 네. 지금 시장이 빠져도 괜찮은 시장이에요. 근데 전문가님만 괜찮지 우리 투자자분들은 안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뭐 저하고 마음이 맞지가 않으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저는 소식껏 하는 사람인데 뭐 그분들 말대로 솔직히 시장이 수익 나올 수 있는 걸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단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수익이 나려면 단타를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움직이는 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 보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몇천 명 이상이 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단타를 주고 저 혼자 수익 났다고 하면은 그것만으로 제가 뭐 전문가가 그게 맞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전문가님이 굉장히 이렇게 좀 현실적이고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진짜 그냥 수익 보고 싶으면은 단타가 제일 빠르다라는 말씀은 전문가님이 따로도 여러 번 해주셨어요. 지금 이 시장은 단타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요. 볼 때는 단타 뭐 1%, 4%, 5%. 근데 저는 단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단타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생각할 때는 네. 본인들이 되게 잘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단타에서 나 이 정도 수익 봤어, 이 정도 수익 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근데 전체적으로 계좌는 좀 어떻습니까?
10만 원 잃고 100원 땄다고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어허. 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다고요? 한 번도 없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내가 손절한 게 뭐가 있는데요? 손절은 아니지만 네. 지금 손실 중인 종목들 있잖아요. 디지스테하고 포스코한테하고 포스코데이스 있습니다. 3개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런 적 있습니까? 아직 뭐 정리는 안 했지만. 정리는 안 했죠. 그러면은 정리는 뭐 안 이렇게- 했고 응. 그렇다고 해서 종목을 더 추가적으로 더 낼 수도 없는 구조였고요. 그러면은 이 세 종목 다 손실 보전하고 정리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또 자신이 있으니까 계속 끌고 오죠. 그래요. 그리고 저는 떨어진다고 해도 추가 매수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추가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원하는 만큼 수익을 원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네. 그냥 다음 방 가서 단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네. 단타는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제 종목이 떠지더라도 저는 이제까지 추가 매수 없이 다 끌어올렸습니다. 응. 여러분들이 현금을 쓰면서 본인들이 감정하에 내동매매에 빠지지만은 저는 내동매매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시황으로 다 올립니다. 예전에 하이든 리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이든 리튬도 마이너스 15%까지 갔지만은 저는 리튬 포스하고 수익 정리하면서 추가 매수도 없이 수익으로 다 정리했죠. 단지 시장이 제가 변명을 하자면은 시장이 계속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한 대통령이 헬기 타고 가다가 별사였죠. 어떻게 알고? HB 사태가 빠질지 어떻게 알고? 그리고 시장이 뭐 공매도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걸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차트 방식으로 보고 그 차트 방식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결정적 요소에 따라서 확정적 요소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지만 네. 저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선택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매 습관 뭐 머릿속으로는 전혀 모르겠는데 매수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어요.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이번에 대구에 한번 갔다 왔는데 우리 네. 저기 이모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디 뭐뭐씨 TV 봤는데 그 전문가가 이 종목 좋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아휴 거기서 그놈이더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은 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매하고 진행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급한 마음에 사는 거지. 굳이 급할 필요가 없고요. 네. 조금 느리더라도 지금은 토끼처럼 움직이는 것보다 거북이처럼 느긋하게 움직여야 돼요. 오. 본인들 종목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날 호가창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타출 이번 2달 동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전선, 원전, 그다음에 일부 테마주들 그날 발생하는 테마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들을 계속 매수해서 꽉찬 양봉에서 또 꽉찬 음봉으로 또 빠질 수가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종목도 추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소식껏 갈 것이고요. 그리고 잃지 않는 매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분한테 자극적인 방법으로 주가 급등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네. 안 교수님 네. 내가 몇십 프로, 몇백 프로, 몇천 프로 하면은 저 지금쯤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서 워렌 버핏 할아버지하고 햄버거 같이 먹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요. 만약에 그 정도 제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면요. 하지만 저도 물론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에서 몇십 프로 수익 나고 몇백 프로 수익 나고 하면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내가 100원으로 10,000원을 만들 수가 있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수익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잃지 않는 매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100원으로 10,000원을 만들 수 있다면 전문가님이 이미 여기에 계시지 않았을 것 같고 100원이라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문가님의 모토이고 이런 어떤 철학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같으시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내 매매 습관이 너무나도 지금 아쉽다. 항상 실수를 거듭한다. 머리로는 아닌 걸 아는데 손은 매수로 나간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이런 매수 습관 좀 체질 개선해보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방송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희와 쭉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은 정보들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토끼보다는 거북이처럼 움직여서 꾸준히 걸어나가고 버티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시장이 되겠고 전문가는 이제 남은 한 30초 동안 한마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급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은 어차피 고점을 향해서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다시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제가 시황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틀린 적 있나요, 여러분들?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그동안 1년 반 가까이 오면서 여러분들 한 분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방송용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보단 행동하는 전문가니까요. 그렇다고 저는 또 제 스스로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저만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팬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 데리고 갈 수는 없지만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만 저는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믿고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레드 전문가님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